네, 세 번째로는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 이제 퇴사할 때 가장 중요하겠죠. 이 퇴직금이라 함은 그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되는 게 이제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을 조금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꿀팁을 드리자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을 가지고 이제 산정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퇴사 전 3개월간의 임금이 좀 높다면 높을수록 좀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퇴사를 하고 싶은데 연봉 협상이 예정되어 있고 연봉이 좀 오를 예정이다 라고 한다면 연봉 협상 후에 연봉이 좀 오른 뒤에 그 3개월이 지나서 퇴사를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1년 단위로 받는 이제 명절 상여금이나 이제 연차 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액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12분의 3만큼만, 그러니까 그거를 1년 단위로 했을 때 3개월치라고 보고 12분의 3만큼만 그 명절 상여금이나 연차 수당 같은 게 퇴직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꼭 뭐 명절 상여금이 지급된 달에 3개월에 그 포함돼서 뭐 퇴사를 한다든지 그런 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퇴직금 받으실 때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요. 이제 근무 일수와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그 3개월치의 임금에 그 3개월간의 일수를 나눠서 이제 1일치의 평균 임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일치의 평균 임금을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식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아까 3개월치 퇴직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식으로 간단히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퇴직금은 3개월치 임금의 그 3개월간의 근무일수 이렇게 되면 1일치의 평균 임금 퇴직금 산정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식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퇴직금은 3개월치의 임금을 가지고 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치 임금 이거 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네네 다면 민감해서 지워지더라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익숙해지지 않나? 다시 한번. 네,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 식으로 한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아까 이제 3개월치의 임금을 가지고 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하면 3개월간의 이게 익숙해지질 않네요. 3개월간의 임금 나누기 3개월간의 일수 이렇게 되면 1일치의 평균 임금 이 발생되게 되는데 퇴직금은 이 1일치의 평균 임금에 퇴직금은 이 1일치의 평균 임금에 30
31분을 곱해서 여기다가 근로 연수를 곱합니다. 만약에 3년을 근무했다 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 식으로 간단히 한번 표현해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아까 3개월치의 임금을 가지고 산정을 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3개월간의) 텍스트로 치시는 게 나으실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아, 오늘 메일 끊겨서. 네, 저 끊겨가지고. 네, 노무사님 메일 끊겨서 더 부담되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거를. 네,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퇴직금은 3개월치 임금을 가지고 산정을 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이제 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3개월치 임금을 그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게 되면 그 1일치의 평균 임금이라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1일치의 평균 임금에다가 이거를 30일치를 곱하고 그리고 이제 근무 연수 만약에 3년을 근무했다라고 하면 여기다 이제 3년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퇴직금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통상 1년당 1개월치의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1일치의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을 하면 1개월간의 임금과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1개월치 임금이 1년에 대한 퇴직금이 된다라고 통상 이제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3개월의 일수, 이 3개월간의 일수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3개월의 일수는 그 퇴사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됩니다. 만약에 5월 중간에 퇴사를 했다, 5월 2일자로 퇴사를 했다, 그러면 2월 4일부터 그때가 이제 3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3개월간 일수가 적으면 89일, 그러니까 2월 달이 이제 일수가 적잖아요. 28일이잖아요. 많으면 29일이 될 수도 있지만 2월 달이 일수가 적기 때문에 이 3개월간의 일수가 2월 달이 끼게 되면 가장 적게는 89일, 그리고 30, 31일, 31일 이렇게 끼게 되면 가장 많게는 92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사 일자에 따라서 이 3개월간의 그 일수가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분수식으로 보면 이 분모가 작아질수록 이 1일치 평균 임금이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이게 작아질수록, 그러니까 3개월의 일수가 가장 최소인 89일이 될 때 퇴사하시는 게 이제 평균 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퇴직금도 최종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8일이 낀 그 2월 달이 이제 포함이 돼서 5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기간 중에 퇴사를 하게 되시면 이게 89일이 되기 때문에 가장 좀 유리하게 퇴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유리한 꿀팁이 되겠습니다. 다만 근데 요새 많은 회사들에서 그 퇴직연금 제도라는 걸 좀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 퇴직연금 제도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DC형,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확정기여형을 통상 DC형이라고 하고 확정급여형은 DB형이라고 합니다.
이 확정 기여형이랑 확정 급여형은 조금 다른데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확정 급여형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 받을 수 있는 급여가 확정적이다라는 의미에서 확정 급여형이에요. 그래서 퇴직금과 동일하게 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확정 기여형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 사용자가 퇴직금을 미리 이제 부담금식으로 적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번씩 이제 적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납부하는 그 퇴직금 부담금 액수가 이제 그러니까 기여하는 그 액수가 확정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 근무 일수 이제 산정 시의 근무 일수가 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린 꿀팁은 이 퇴직금 산정 시에나 아니면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조금 유리한 꿀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연차수당, 시간의 근로수당, 퇴직금과 관련된 꿀팁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것과 관련돼서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강의를 요청을 하시면 또 나중에 또 강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